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건강에 관심 많은 시청자 여러분. 건강을 망치는 습관하면 보통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담배, 술, 운동 부족, 야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제가 오늘 아주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진짜로 망가뜨리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건강해 보이는 습관들입니다. 이 숨은 암살자들은 우리가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믿는 동안 오히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우리 몸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2019년에 미국 심리학협회에서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일 2시간 이상 건강 정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무려 36%나 높았다는 겁니다. 정말 뜻밖의 결과 아닌가요? 대체 왜 건강에 신경을 쓸수록 더 아픈 걸까요? 그 정답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옳아 보이는 나쁜 습관 5가지에 숨어 있습니다. 첫째, 목숨을 위협하는 습관적인 건강 염려증입니다. 요즘 우리 중장년 시니어 세대분들 카카오톡으로 건강정보 공유 많이 하시죠? 이것은 암을 유발한다. 저것은 독이 된다. 혹시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칠까봐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어떤 질병보다 무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 프랑스 파리의 의대생들이 일반 시민들보다 병에 훨씬 많이 걸렸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매일 수많은 질병 정보를 접하다 보니 사소한 증상만 나타나도 혹시 내가 그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대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건강 정보를 검색하고 찾아보는 바로 당신이 현대판 의대생 증후군을 겪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뇌혈관이 막혔나? 가슴이 답답하면 심장병 초기 증상인가? 재채기 몇 번에 면역력이 완전히 무너졌나? 하고 걱정하죠. 이런 끊임없는 불안감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24시간 비상사태로 만듭니다. 생각해보세요.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가 고장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나를 병들게 하는 강박적인 건강 챌린지입니다. 요즘 챌린지나 인증이 유행이죠? 만보 걷기 인증, 물 8잔 마시기 인증, 아침 일찍 일어나기 인증, 채소 먹기 인증. 겉으로 보면 아주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을 추구하는 아주 잘못된 방식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인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순응할 때 찾아옵니다. 매일 챌린지를 하던 분들, 혹시 하루라도 못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던가요? 왠지 모를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으셨나요? 이런 강박적인 행동 자체가 이미 또 다른 종류의 병입니다. 건강관리가 어느새 삶의 일부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인증을 위해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운동을 하거나 목도 마르지 않은데 억지로 물 8잔을 마시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내 몸의 소리를 무시하는 행동은 오히려 몸의 자연스러운 조절 능력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셋째, 내 몸을 망치는 전문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에 건강 전문가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박사님은 고기를 많이 먹으라 하고 내일은 다른 박사님이 고기를 적게 먹으라고 합니다. 혼란스럽죠. 결국엔 누가 가장 유명한가, 누가 제일 목소리가 큰가에 따라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마다 체질은 전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남에게는 최고의 보약이, 나에게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옛 한의학에서도 같은 병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유전자, 나이, 사는 환경에 따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유명한 의사가 추천하는 영양제를 무작정 사먹고 어떤 운동이 유행이라고 하면 내 몸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합니다. 이것은 건강관리가 아니라 내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넷째, 사소한 불편을 큰 병으로 착각하는 습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인내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지극히 정상적인 몸의 반응을 큰 병으로 오해합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가끔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오고 피곤한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이며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는 자연 치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늘에도 맑은 날과 흐린 날이 있듯 우리 몸에도 기복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작은 이상 신호 하나에 벌벌 떨고 과민하게 반응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놀라운 자가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약이나 병원에 의존하면 그 능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말이죠. 다섯째, 건강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습니다. 그 건강을 위해 삶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합니다.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참고 보고 싶은 영화를 위해 밤새우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구들과 만나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시간을 포기합니다. 마치 건강관리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건강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모두 포기한다면 그렇게까지 해서 지킨 건강이 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말입니다. 몸의 수치에만 집착하며 즐거움과 관계를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 과연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목숨을 위협하는 습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진정한 건강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는 것. 몸이 불편하면 의사를 찾아가되 몸이 보내는 모든 작은 신호에 전전긍긍하지 않는 것. 내 본능을 거스르면서까지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 건강은 불안함도 숙제도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삶의 바탕에 조용히 존재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건강을 짐처럼 여기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당신은 더 건강해질 겁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몸과 마음이 진정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사는 바로 나 자신의 몸입니다. 그리고 건강해 보이는 나쁜 습관이야말로 우리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 삶에는 즐겨야 할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관리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